안녕하세요. 이제 대회 4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인사드리는 내추럴 보디빌더 IFB 프로 김세현입니다. 그럼 내추럴 보디빌딩이란 뭘까요? 뭐 철학적인 질문 아니고요. 거창하게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고 쉽게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보디빌딩을 정의를 해야겠죠. 단순하게 뭐 사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름 그대로 몸을 건물에 비유해서 건설해 나가는 과정. 그냥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설계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설계한 뒤에 시공하죠. 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공, 즉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을 대회라든가 대중들에게 요새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주고 공유하는 하나의 스포츠이자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경쟁 요소와 스포츠적인 요소가 더 결합돼서 엘리트 보디빌딩, 그리고 좀 더 범용적이고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서의 보디빌딩, 이렇게 또 갈래가 나뉘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은 뭐냐? 그 과정에서 뭐 약물이라든가 인위적인 조작 없이 오로지 훈련과 합법적인 그 범위 안에서의 영양 섭취로 말미암아 만들어 나가는 보디빌딩의 합의 갈래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명확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요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정의 또는 해석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져 가고 있죠. 뭐가 내추럴 보디빌딩이고 누가 내추럴인지 모호하고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모호한 주장, 애매한 혼선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팬분들도 내추럴 보디빌딩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냉소적으로 또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뭐 감정적으로 뭐 비판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딱 냉정하게 구조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큰 제목으로 저는 내추럴 보디빌딩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이 가진 딜레마로 인한 불편한 진실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시장 자체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보상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피트니스 시장 자체가 다분히 결과 중심주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 구조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더 볼 것 같고 더 클릭할 것 같고 보기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미친 어깨 프레임, 17살에 이 몸이라니, 아니면 뭐 1년 만에 뭐 20kg 벌크업, 뭐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입니다. 근데 내추럴의 현실은 다르죠. 몇 년간에 걸쳐서 켜켜이 쌓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게 또 마찬가지로 대중에게도 천천히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만 컨텐츠적으로는 약하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자연스럽게 더 자극적인 것에 보상을 주게 마련입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는 뭐 누가 옳다 그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자극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이 좀 더 높은 보상을 챙겨간다. 결과론적으로 페이크 네티나 사용자들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챙겨가고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진짜 내추럴 보디빌더는 경쟁적으로 일단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 내추럴 보디빌딩의 불편한 진실 2번째, 내추럴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내추럴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희망을 파는 언어라고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내추럴이라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팔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논외로 치고 애매한 상황에서 내추럴을 주장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이제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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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해야 될 건 내추럴이 강력한 마케팅 도구고 내추럴을 판다고 해도 그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추럴 보디빌딩은 시장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이 시장에 제대로 된 검증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림픽 수준의 도핑 테스트도 없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커리어를 박살낼 만큼의 검증 시스템도 갖춰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주장뿐이에요. 물론 엘리트 체육, 그 중에서도 대한보디빌딩 협회에 소속이 돼 있다면 카다 안에서 관리받으면서 도핑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수준에 국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극소수의 몇 명만이 아담스에 등장해서 관리치적 관찰을 받을 수 있다. 그 점에서 범용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내추럴과 진짜 내추럴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말 그대로 지표일 뿐이고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짓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이 또는 어떤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논란이나 또는 논쟁이 생기면 가짜 내추럴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더 자극적인 걸 따라간다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편승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의심만큼 많은 관심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0명 중에 9명이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100명 중에 80명이 의심하고 20명이 나를 믿게 만들 것이냐 라는 방식으로 만약에 머릿속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 페이크 네티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불편한 진실 덕에 생기는 내추럴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좋으면 의심받고 평범하면 묻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최근의 내추럴 바디빌더들 보면 다 의심받을 만큼 훌륭한 몸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의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납득이 가는 현실적인 몸이다? 몸 좋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나아가선 재미없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검증력이 그나마 가장 높은 걸로 평가받는 내추럴 대회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죠. 돈 주고도 안 본다,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의심받으면 소모되고 의심받지 않으면 묻힌다. 내추럴 보디빌딩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딜레마에 놓여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제가 이제 어쨌든 시장 중심에 있는 프로 선수로서 느끼는 체감을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확실히 좀 구분 지으려고 하는 시기가 과도적으로 있었다면 완전 초창기에는 구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사실 약물 자체가 존재했지만 밝혀지지 않았고 이것이 뭐 불법이다 아니다,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구분 자체도 역시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빌딩이 점차 발전하고 처음엔 엔터테인먼트로 시작했던 보디빌딩이 스포츠화되면서 경쟁이 가미되고 그 경쟁이 과열되면서 약물 사용이 만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혹자들은 약물 사용이 보디빌딩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100%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일부 기여했고 어쩌면 대중화시키는데 약물이 더 도움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논쟁은 차치하고 우리 오늘 영상에서만 다뤄볼 건 약물 사용이 과열되고 보디빌딩이 극단화되면서 내추럴 보디빌딩이 가장자리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내추럴 보디빌딩만의 노선으로 발전을 했고 최근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발전과 함께 다시 섞이기 시작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서로 운동도 가르치기도 하고 교류하면서 배우고 촬영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갑니다. 이 자체는 절대 잘못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은 대중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럴 거예요. 쟤는 내추럴인데 되게 가까이 지내네. 쟤도 약물 쓰려고 하나? 아니면 썼나? 의심되네. 거짓말을 하나? 뭐 이런 의심의 씨앗은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오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증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교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의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구분이 모호해지고 사라지기 전에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몇 번을 강조하네요. 그래서
내추럴 보디빌딩은 자연스럽게 더 큰 시장으로 흡수되면서 독립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 또는 인식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추럴이냐 아니냐 이거를 뭐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추럴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즉 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수식어가 갖던 의미도 사라지고 가치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추럴이라는 수식어가 설명은 될 수 있어도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극소수만이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는 나쁜 말로 도태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로 올림피아 갈 수 있어요. 근데 동일선상에서 경쟁했을 때 과연 내추럴 보디빌더가 올림피아에서 우승할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 그 확률만큼 앞으로의 보디빌딩 시장에서 내추럴이 경쟁할 수 있는 시합이 아니라 보디빌딩 시장에서 내추럴이 경쟁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 내추럴이 강력한 수식어였기 때문에 경쟁이 됐다면 앞으로는 내추럴은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 어쩌면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냉정하게 내추럴 보디빌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변화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저의 생각과 이제 예상일 뿐인 거고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제 3단계에 거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보디빌딩과 내추럴 보디빌딩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 지금은 뭐 명백하게 이 1단계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대중이 내추럴 보디빌딩과 보디빌딩을 구분하기를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이 2단계 초입에 왔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리고 IFBB 프로리그에서 내추럴 보디빌딩을 열고 다루고 그 대회가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단계가 지금이기 때문에 저는 2단계 초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3단계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 완전히 경계가 무너진 단계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통합이 된 단계. 그러니까 원시적인 초창기 보디빌딩에 가까운 단계라고 보죠. 그래서 뭐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끝까지 기준을 지키고 남아있는 아주 극소수만이 남아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최종적인 3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직 희망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는 3단계가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3단계가 만약에 온다면 저는 그 가운데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야만 해요,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러한 흐름 안에 있고 휩쓸리고 있는 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솔직히 요즘 좀 족같습니다 라는 바니보틀의 명대사가 떠오를 만큼 요새 좀 심란하긴 해요. 내가 틀린 건가?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나만 틀린 건가? 나만 유난 떠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솔직히 가장 요새 느끼는 커다란 감정 중에 하나다. 솔직하고 아마 대부분 또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영상에 또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놔 봅니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내추럴 보디빌딩의 기준이라고 할 만한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만 깨끗하다, 나만 잘났다, 뭐 떳떳하다, 고결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거 어쩔 수 없는 흐름 안에서 한 명 정도는 또 안 흔들리고 기준 잡고 버티고 있어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정점일 필요 없어. 뭐 운동하는 사람들 다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꿈꿀 테지만 특히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또 그냥 약 쓰는 보디빌더 분들도 다 한 번쯤 상상하잖아요. 내가 저 정점에 서보고 싶다. 그래서 다들 대회 나가고 프로 돼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회 나가고 우승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한켠에는 그런 불꽃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그리고 의지를 또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생각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어쨌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때 아 여기 참 경치 좋다 라고 느낄 정도 동네 뒷산에 서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저는 한 번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만족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더 높은데 올라보고 싶어서 아둥바둥 올라갔겠죠. 솔직히 아까 말씀했잖아요.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좀 족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요새는 특히나 뭐 이름대로 됐나 봐. 진짜 고독해요. 더 고립되는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뭐 틀렸나 내가 이렇게 좀 뭐 현타 아닌 현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느리고 고되고 몰라 고독하더라도 뭐 그래 봐야겠어요. 그냥 한 명쯤은 이런 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요약컨대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존나 고립되고 그죠? 바보 같고 고립되는 길인 걸 저도 압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고 다 떠날 수도 있어 어쩌면.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남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아주실 거잖아요. 나도 타협하고 싶어. 나도 인간이야. 근데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도 알아. 여러분도 나의 인생 안 책임져 줄 거 알거든요. 몰라. 근데 그냥 뭐 이게 친구라는 베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남아보는 겁니다.